이 여자는 결혼 15년 만에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숨겨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결혼 전부터요. 아이의 나이는 16살이었습니다. 자신의 딸과 같은 학교, 같은 반이었습니다. 남편은 15년 동안 매달 양육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 몰래, 가족 몰래요?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만 몰랐습니다. 15년 동안 혼자만 바보였습니다. 수지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결혼 15년 차. 중학생 딸 하나를 둔 가정이었습니다. 남편 민수는 무역회사 과장이었고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수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은 회사 골프 모임에 갔다며 새벽부터 집을 나섰습니다. 딸 유진이는 학원에 갔고 수지는 밀린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정장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키즈카페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는 지난주 수요일, 남편이 야근이라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골프를 좋아하는 남편이 키즈카페에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수지는 무심코 남편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통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모르는 계좌였습니다. 잔액은 얼마 없었지만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50만 원씩. 15년 동안. 출금 내역 옆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서연.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반지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15년간 함께한 시간들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만남, 프러포즈, 결혼식, 딸의 출산. 모든 순간마다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이런 비밀이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지는 박서연이라는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통장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2시간 거리의 소도시였습니다. 수지는 망설였습니다. 확인해야 하나, 모른 척해야 하나, 15년의 결혼 생활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위에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반지는 15년 전 남편이 무릎 꿇고 끼워줬던 것이었습니다.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맹세하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수지는 결국 차 키를 집어 들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수진의 심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출발하기 전 수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서연이라는 이름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만 몰랐습니다. 15년 동안 혼자만 바보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수지는 닦지 않았습니다.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두 공범이었습니다.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낡은 연립주택 단지였습니다. 수지는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서울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 좁은 골목길, 빛바랜 간판들. 통장에 적힌 주소를 찾아 걸었습니다. 작은 단독주택이 나타났습니다. 대문 앞에 서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렸습니다. 중년의 여자가 나왔습니다. 수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여자는 잠시 수진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실 줄 알았어요. 수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자는 서연의 어머니였습니다. 이름은 김정희. 남편의 옛 연인이었습니다. 정희는 수진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거실이었습니다.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의 성장 사진들이었습니다. 아기 때부터 현재까지. 수진의 눈이 한 사진에 멈췄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에 남편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딸 유진이 입학할 때와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정희가 차를 내왔습니다. 따뜻한 보리차였습니다. 잔을 받는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수와의 관계는 대학 시절부터였다고 했습니다. 4년을 사귀었고 결혼을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어머니가 반대했습니다. 집안이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가난한 집 딸이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반대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기 직전 정희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2년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거리에서 마주쳤습니다. 정희가 유모차를 끌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이를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양육비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정희는 거절했지만 민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정희의 말에 수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만 약했어요. 어머니 앞에서 항상 약한 사람이었어요. 수지는 시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결혼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수진 편을 들어준 적 없는 사람. 늘 며느리를 무시하고 아들만 감싸던 사람. 그 시어머니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숨겨진 아이를. 그런데도 아무 말 없이 15년을 지켜보았습니다. 정희는 사진첩을 꺼내왔습니다. 딸 서연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예쁜 아이였습니다. 민수의 눈을 닮았습니다. 그 사실이 수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진첩 끝에서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서연과 유진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아이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같은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둘이 아는 사이인가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가 작년에 전학 왔어요. 같은 반이 됐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친한 친구가 생겼다고.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딸 유진이 말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전학 온 친구가 있는데 자기랑 정말 닮았다고요? 취향도 비슷하고 좋아하는 것도 같다고요. 그때 수진은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세상에 닮은 사람 많다고요? 그런데 그게 이복자매였습니다. 같은 아버지의 딸이었습니다. 유진이는 자신에게 언니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아이는 친구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잔인한 운명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수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물어볼 때마다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왜요? 왜 아이한테 그런 거짓말을? 진실을 알면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요. 자기를 버린 아버지라는 걸 알면? 수지는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자도 피해자였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에게 버림받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진실을 숨기며 살아온 사람. 1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수지는 자신만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더 오래 고통받아 왔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학교를 마친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거실에 앉아있는 수진을 보았습니다.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수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누구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와 결혼한 여자? 이 아이의 이복동생의 엄마? 정희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엄마 친구야. 오랜만에 오신 분이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이 닫히자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기에게 동생이 있다는 것도,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도, 그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고 다른 가정을 꾸렸다는 것도요. 모든 진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날 밤 시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아무 연락 없이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상하지 못한 방문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표정을 보고 모든 걸 알아챘습니다. 박서연. 알고 계셨죠?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부터 아셨어요? 처음부터. 수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15년 동안 왜 저만 모르게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말해서 뭐하게? 가정이 깨지는 것보다 모르고 사는 게 나은 거야? 그게 어머니 판단이에요? 제 인생을 어머니가 판단하세요? 시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쨍.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알면 이혼했을 거 아니야? 그럼 유진이는?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어머니도 지지 않았습니다. 넌 모르는 게 나았어. 민수는 평생 그 죄책감 안고 살아. 매달 양육비 보내면서 속죄하고 있어? 그게 그 애한테 줄 수 있는 전부야? 그럼 저는요? 저는 뭐예요? 15년 동안 바보처럼 속고 산 저는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안해. 단 2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2글자가 수진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 여자가 돈 때문에 민수한테 접근한 줄 알았어. 그래서 헤어지게 했어? 나중에 아이가 있다는 걸 알고 후회했어? 후회요. 어머니가요? 그 아이도 내 손주야. 한 번도 안아본 적 없는 손주.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강철같이 차가운 시어머니가 눈물을 보이다니. 처음엔 민수가 잘못했다고만 생각했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만든 일이더라. 그 여자를 반대하지 않았으면 민수가 도망치지 않았을 텐데.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내가 원망스러울 거야? 민수도 나도. 근데 진짜 피해자는 그 아이야.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란 아이.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연민이 뒤섞였습니다. 시어머니도 15년 동안 이 비밀의 무게를 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밤늦게 귀가했습니다. 수지는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왜 불도 안 켜고 있어?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것을 가리켰습니다. 통장이었습니다. 박서연 앞으로 된 통장.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진아. 설명해줘요.
이게 뭔지. 민수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15년을 속이고 이제 와서 미안해요. 처음엔 말하려고 했어? 결혼 전에. 근데 용기가 안 났어. 너를 잃을까 봐. 수지는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숨긴 거예요? 그게 날 위한 거였어요? 아니. 내가 비겁했어. 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 민수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접힌 종이였습니다. 오래되어 바랜 편지였습니다. 이건 정희가 쓴 편지야. 서연이 태어났을 때 나한테 보낸 거? 수지는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 씨.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이름은 서연이라고 지었어요. 맑은 하늘처럼 밝게 자라라고요. 이 아이는 제가 키울게요. 아무 걱정 마세요. 당신은 당신 삶을 사세요. 행복하세요. 정희가. 수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정희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떠나라고 했습니다. 행복하라고 했습니다. 이 편지 받고 뭐 했어요? 진짜 행복하게 살았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단 하루도 편한 적 없었어. 매일 그 아이 생각했어? 내가 버린 아이. 근데 왜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아이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정희가 원치 않았어. 아이한테 혼란 주기 싫다고. 양육비만 받겠다고.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처음으로 남편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정희가 연락 왔어. 서연이가 유진이랑 같은 학교 같은 반이 됐다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그래서요. 난 모르겠다고 했어? 겁이 났어. 이 모든 게 드러날까봐. 수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남자가 15년 동안 얼마나 두려웠을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용서의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수지는 딸 유진이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려운 대화를 해야 했습니다.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유진이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가 엄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표정이 왜 그래? 수지는 딸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 무서워. 너. 서연이 알지? 너희 반 전학생. 유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응. 서연이 왜? 내 제일 친한 친구잖아. 수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사실은 서연이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하면 딸의 세계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가 뭐? 유진이가 재촉했습니다. 서연이가 너랑 아빠가 같아. 유진이는 잠시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얼굴이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빠가 같다니? 아빠가 예전에 다른 분과 사귀었어. 그때 서연이가 태어났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유진이는 말을 잃었습니다.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서연이가 내 언니야? 그래. 내 이복언니야. 유진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잘 맞았구나. 취향도 같고, 좋아하는 것도 같고, 사람들이 쌍둥이 같다고 그랬는데, 눈물이 웃음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왜 아무도 말 안 해줬어?
서연이는 알아? 아니. 서연이도 몰라. 아직. 유진이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연이 불쌍해. 아빠가 있는데 아빠 없이 자랐잖아. 나는 아빠랑 매일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그랬는데. 수지는 딸을 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성숙할 줄 몰랐습니다. 자신의 상처보다 서연이를 먼저 걱정하다니. 엄마. 서연이한테 말해줘야 하지 않아? 그건 어른들이 결정할게. 아니야. 서연이한테 말해줘야 해. 그 애도 알 권리가 있어? 유진이는 단호했습니다. 수지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컸을까요? 이 아이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어른들보다 더. 유진아. 엄마가 미안해. 이런 일이. 엄마 잘못 아니야? 아빠가 나쁜 거지? 유진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울음이 터졌습니다. 아빠 왜 그런 거야? 왜 숨긴 거야? 수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이혼을 결심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집에서 나가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문자를 보내왔지만 수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수지는 카페에 나왔습니다. 특별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정희와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한 달 전에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친구로서, 동생으로서 언니에게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은 처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노했고, 울었고,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도 딸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왜 아버지에 대해 거짓말했는지, 왜 혼자 키웠는지, 그 모든 이유를. 서연은 테이블에 앉으며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색한 인사였습니다. 이 여자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는 눈빛이었습니다. 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 서연아. 와줘서 고마워. 정희가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네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수진이었습니다. 서연아. 난 내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어. 그리고 앞으로도 못할 것 같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저를 버린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너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어. 너는 피해자야. 우리 모두 그래? 수지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이가 너 많이 보고 싶어 해. 언니를 만나고 싶다고.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요. 유진이 동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상해요. 근데 싫지 않아요. 정희가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 씨.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 몰랐어요. 아니에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이들은 아무 죄 없으니까요.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네 사람을 비췄습니다. 찻잔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민수와의 관계는 끝났지만 서연이와의 관계는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유진이에게 언니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잃어버린 15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해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수진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용서는 하지 않아도 이해는 할 수 있다고. 분노는 남아있어도 아이들은 지켜야 한다고. 네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색했지만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